우리 이제 전기장 구하는 거 잘 알았습니다.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 전기 쌍극자가 만드는 전기장, 또 점전화들이 많이 있을 때 만드는 전기장, 전하가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을 때 만드는 전기장, 이런 거 다 잘 알았죠. 사실은 이 강의가 우리가 이공계 대학생들이 물리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의는 아니라고 했죠. 네. 물리가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 이런 과정을 쭉 전개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아는 과정에서 전자기학의 발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자기학의 발달은, 전자기학이란 무엇을 공부하는 분야였냐면 전기력 자체를 공부하는 분야였는데, 전기력을 구하는 게 복잡할 수가 있으니까, 또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쉽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기장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하들이 분포되어 있으면 전기장 어떻게 구하는지 알았어요. 우리가 쿨롱 법칙으로 구하는 이런 거 알았습니다. 근데 또 다른 중요한 물리량도 있어요. 전기 현상과 관계해서. 그것이 바로 전위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압이라고 얘기하는 거, 전위라고 얘기하는 거, 전위차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주위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편리한 물리량인데, 이게 완전히 전기력이나 전기적이나 이런 것과 독립된 물리량이라기보다는 그런 것과 다 똑같이 사용이 되는 물리량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 목표는 전하와 전하들 사이의 상호작용, 전하와 전하들 사이의 힘인데, 그것을 쉽게 알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무엇을 가지고 구하느냐 하는 게 이제 쉬운데, 그것을 해주는 것이 전위인데, 전위를 우리 조금 다르게도 얘기합니다. 그 전위는 무엇을 알아서 이제 되냐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와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는 이미 열심히 배웠죠. 그래서 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와 전위에 대해서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 하려니까 먼저 우리가 전에 배운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회상을 해봐야 되겠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뭐였습니까? 그것은 보존력을 나타내는 다른 방법이었어요. 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힘마다 있다고 그랬어요. 보존력마다. 중력의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의 포텐셜 에너지, 전기력의 포텐셜 에너지. 그런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정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존력을 거스르면서 해준 일이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됐다. 그래서 여기 해준 일이에요. 그 보존력이 물체를, 그 보존력을 받으면서 물체가 R0부터 R까지 이동할 때 한 일이 요건데, 그거에 거스르면서 내가 해주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었죠. 그랬을 때 요 F가 중력이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이면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고, 이제 여기에 전기력이면 이게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전기력에 대해서는 우리 잘 배웠죠. 또 전기장에 대해서 잘 배웠죠. 그래서 요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였습니까?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때 요건 기준점이었고, 이게 바로 뭐였냐면 그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고 정의한 그런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것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원점에 점전화 Q1이 놓여 있으면, 여기 원점에 점전화 Q1이 여기 딱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여기에 Q가 있으면 요노에 받는 전기력은 어떻게 되냐? 우리 쉽게 알았어요. R 제곱분의 QQ1이었죠. 방향은 이 방향. 이 R 방향이 어떤 방향입니까? 요 방향이에요. 요 방향. 이건 이제 요 두 개가 같은 부호면, 같은 부호에 전하면 저쪽 방향이고, 이제 다른 부호에 전하면 그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것의 포텐셜 에너지는, 아까 포텐셜 에너지 정의식의 F자리에 이걸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이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건 다 상수고 뭐만 적분하는 거냐면 R 제곱분의 1만 적분하는 거니까, 그거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R 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R분의 1이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R0에서 R까지 정적분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R0라고 하는 기준점은 내 마음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내
맘대로 하려면 될 수 있는 대로 식이 간단해지는 게 좋은데 여기 식 2개씩이나 했으니까 요 식 하나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없어진다 그랬어요? R0가 무한되면 없어지죠. 그래서 점전화 하나일 때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간단히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점전화 하나 있을 때 전기력 하면 여기에 R 제곱이 있고 QQ1 있고 R이라는 단위 벡터가 필요했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다 똑같은데 뭐예요? R이라는 단위 벡터 없어졌죠. 그 다음에 뭐만 바뀌어졌어요? R 제곱이 R로 바뀌어졌죠. 요거 가지고 놀면 훨씬 더 편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또 요걸 갖다 어땠어요? 그레디언트 취하면 바로 이게 나왔어요. 그레디언트 취하고 마이너스 부호 취하면 전기력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 전기장 알면 거기다 Q만 곱하면 우리 전기력 알았듯이 우리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알면 요거 갖다가 그레디언트만 취하면 바로 전기력 구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가장 간단한 점전화가 원점에 있을 때입니다. 가장 간단한 경우예요. 전하들이 많이 있다든가 또 전하들이 마음대로 분포되어 있는 걸 하기 위해서 하나씩 이제 확장을 해보겠어요. 근데 전위는 뭐냐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와 에너지에서부터 유도가 되는데 전지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게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면 Q로 나눴어요. 네, 전기력을 받는 놈 Q였죠. Q에 작용하는 전기력이었고 또 Q의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였죠. 이걸 나눠요. 그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Q가 1쿨롱일 때죠. U가 요게 3쿨롱이 이만큼 받는다 그러면 요걸 3으로 딱 나누면 1쿨롱이 받는 게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단위 전하당의 사실은 단위 양전하당의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가 바로 전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전위는 마치 여기에 전하가 있고 요놈이 만드는 전기장 때문에 요게 전기력 구할 때 요건 생각하지 않고 전기장 구했듯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려면 요거 2개가 다 필요했는데 전위를 구하려면 이 전위는 스칼라 포텐셜이라고도 해요. 이 스칼라 그러니까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는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으면 스칼라 포텐셜 그러면 이게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위 전하당이 되고 그때는 뭐예요? 이 Q가 여기 안 써 있죠.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가 똑같은데 여기 Q만 없어요. Q만 없으면 이 전위를 알면 우리 전기장 알면 금방 전기력 알았듯이 이 전위 또는 스칼라 포텐셜을 알면 우리 훨씬 구하기가 쉽고 이 스칼라 포텐셜은 스칼라형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여러 점전화들이 있을 때 전기장 구하기보다 여러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 구하려면 벡터로 줘야 되는데 여러 점전화가 만드는 스칼라 포텐셜은 이게 스칼라니까 구하기 훨씬 쉬워요. 그래서 스칼라 포텐셜 또는 전위가 우리가 다루는 더 쉬운 물리량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경우를 하냐면 원점에 전하가 있는 게 아니라 원점은 너무 쉬웠어요. 원점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전하가 Q1이라는 전하가 R1이라는 위치 벡터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됐습니까? 아까 원점에 있을 때의 그 R 자리에다가 R-R1 이런 것들을 잔뜩 해줘야 되죠. 이게 바로 뭐 이게 단위 벡터였어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이 단위 벡터죠. 자, 그래서 여기 좀 이렇게 복잡해지죠. 복잡해지지만 사실은 상관이 없죠. 여기서부터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아까 모양이 아까 어땠어요? R 제곱분의 QQ1 R 이때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뭐가 되냐면 R분의 QQ1이 됐어요. 이것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R 자리에다가 이 R 자리가 바로 뭐냐면 Q에서 Q1까지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R 자리에다가 여기다 요거만 지면 요 거리가 바로 뭐예요? 요 벡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벡터, 요거의 크기, 요 거리죠. 거리만 딱 해주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원점일 때 한 이유가 뭐냐면 요걸 이제 적분하면 복잡해지니까 쉽게 알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점에 있지 않고 Q1이 원점에 있지 않고 R1이라는 위치에 있으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 Q1이 원점에 있지 않고 R1이라는 점에 있을 때 스칼라 포텐셜은 어떻게 될까? 전위는 어떻게 될까? 전위는 그걸 Q로만 나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되겠어요. 이렇게 쉽게.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점전화들이 좀 많이 있을 때 그래서 어때요? 여기에 R1에 Q1이 있고 R2에 Q2가 있고 RI에 QI가 있고 뭐 이럴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전기력은 우리 중첩 원리를 써가지고 그걸 다 더한 거죠. 이렇게 다 더하면 되죠. 아까 한 거 그대로 다 더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거에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한다면 아까 요거 다 없는 거 그 표현으로 다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복잡한 거 다 빼고 요거만 여기다 일자리인데다 I 집어넣고 다 더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만드는 스칼라 포텐셜은 어떻게 되겠어요? 스칼라 포텐셜은 이거 Q로만 나눠주면 되겠죠. Q로만 나눠주면 이렇게 많은 것들의 이 스칼라 포텐셜이 바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칼라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주면 되고, 그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로부터 스칼라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전하들이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면 어떨까? 우리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면 잘게 잘라가지고 마치 요거 하나가 점전화처럼 취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전기력은 여러 개가 있으면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연속적으로 있으면 저기 더하기 표시가 어떻게 됐어요? 요거 적분 표시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요 Q는 그대로 놔두고 QI가 뭐에 해당해요? QI가 바로 요거 로 dV 프라임 여기에 해당했죠. 요 DQ는 요건 뭐가 되냐면 로에다가 요거의 전하 밀도에다가 dV 프라임 이렇게 했죠. 여기 프라임이 있는 것은 R 프라임에서의 전하 밀도다 이런 뜻이 돼요. 자, 그래서 저거하고 똑같아졌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똑같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연속적일 때는 이렇게 표시하시면 된다. 여기서부터 우리 금방 요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볼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이제 기계적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부터 뭐만 바꿔주면 돼요? 여기에 있는 더하기 표시를 뭘로 바꿔줘요? 적분 표시로 바꿔줬죠. 그 다음에 여기 Q는 그대로 놔두고 QI를 뭘로 바꿔줘요? dV로 이걸로 바꿔주면 됐죠. 나머지는 똑같이 있죠. 그러면 전위는 뭐가 됐어요? 전위는 이걸 Q로 나눠주면 됐죠. Q로 나눠주면 이게 됐으니까, 그다음 이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도 Q로 나눠주면 dV하고 이렇게 하면 됐죠. 그래서 전위의 표현이 가장 간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고, 이 전위를 뭐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어요? 스칼라 포텐셜이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죠. 이건 스칼라 양이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은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뭐만 다르냐면 전기 현상에서 스칼라였던 것들이 자기 현상에서는 벡터양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현상으로 가면 요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벡터 포텐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전위를 여기서는 우리가 특별히 스칼라 포텐셜 이렇게 부릅니다. 전위에 대해서 이해하면 우리 이제 거의 전기 현상에 대해서는 다 이해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